있습니다. 그 갈리라고 세계 국가 인권 기구 연합 여기서 한국 인권위 위상에 대한 평가가 A 등급인 거 보니까 한국 인권위의 기구 평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위원장 그렇죠? 예. A면은 김영원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갈리가 평가가 우리가 지금 괜찮다 해서 한국 인권위 위상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것은 갈리 평가가 나름 의미가 있던 평가이고 갈리도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는 기구라 하는 당연히 그런 뜻이겠죠? 예,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보니까 옛날에 AA였다가 보류됐다가 또 A로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심사 중인데 변동이 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권위의 위상을 지켜가는 거는 의미가 있는 일이겠어요. 예. 그렇죠? 나름 의미는 예. 있습니다. 그 이번에 보니까 갈리에서 우리 상임위원들 중에 또 인권위에 대해서 답변서를 요청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일부 정치적 견해를 그러니까 달리하는 뭐 시민단체가 그래서 제기한 그러니까 것에 아예 따라서 내가 예. 왜 했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예, 예, 예. 그냥 그거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하시면 돼요. 답변을 그 시민단체에서 했는데 시민단체가 했건 뭐 어떤 단체가 했건 간에 갈리가 지금 그렇게 의미 있는 평가로 평가할 정도면은 누가 요청했느냐와 상관없이 그걸 다 걸러가지고 답변 요청하는 정도 기구는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잠깐만. 아직까지 잠깐만. 관리에서는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사가 저희들한테 아니 내가 지금 묻잖아요. 예. 조사 들어가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예. 묻는다고 했잖아요. 예. 네, 저 시민단체도 요구했고 관리에서 답변을 관리에서는 요구하는 그런 것은 요청이 아니에요. 오면은 우리한테 아니, 그러니까. 1차적인 의견을 받는 게 그냥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차죠. 예, 예. 당연히 절차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는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당연한 절차상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답을 요청했는데 인권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이게 의미 없는 거라면 답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9페이지짜리 하셨더라고 현재로서는. 예. 이충상 위원은 16페이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나름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맞는 민원도 있고 안 맞는 민원도 있지만 답하는 거죠. 뭐. 근데 김영원 위원은 왜 한 페이지를 하셨죠? 답을? 저에게 질문하신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항을 자, 들어서 제가 답하기 쉽게 잠깐만. 단체들이 제가 답하기 쉽게 객관식으로 여쭤볼게요. 인권위는 9페이지, 이충상 위원은 16페이지 답을 했는데 김영원 위원은 한 페이지 답을 했어요. 다음 제 질문에 객관식으로 답해 보세요. 첫째, 나는 9페이지, 16페이지 물어본 이충상 인권위 질문과 마찬가지로 답할 해당 사항이 없다. 둘째, 시간이 없어서 안 썼다. 셋째, 관리가 무의미해서 안 썼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넷째, 답변 요구량이 많아서 작성 중이다. 앞으로 낼 거다. 다섯째, 워낙 문제 제기가 들어간 것 자체가 같지 않아서 내가 안 했다. 자, 뭐죠? 글쎄 그런 객관식의 답을 해야 될 필요성을 아니, 객관식은 느끼지 않습니다. 주관식은 해보세요. 뭐예요? 지금 인권 단체들이 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할게요. 하면서 지금 하시는 거 설명을 들어보니까 요구했는데 본인이 정치적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답을 안 했다. 두 번째로는 이게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답을 했잖아요. 제가 아까 객관식 한 거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뭐 부당한 객관식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답한 걸 가지고 물었어요. 문제 제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두 번째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했다.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관리라는 기구가 낸 평가가 A 평가가 우리가 의미 있다고 평가할 만큼의 기구에서 사유에 어찌됐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인권위는 9페이지, 다른 위원은 16페이지를 냈어요. 자, 내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이충상 위원이 16페이지 답을 한 것에 해당하는 13개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서 답을 안 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답해 보세요. 가부만 얘기하세요. 해당이 없어서 안 했다. 인권 단체들이 제기한 해당이 문제들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왜곡 사실 왜곡 여부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충상 위원은 16을 했어요. 사실 왜곡이건 아니건. 나는 이충상에게 묻는 관리의 답변에 하나도 해당하는 것이 있어서 없어서 안 했다. yes, no 답해 보세요. 뭐예요?
저 30점은 더 주, 답을 안 하니까. 답을 해보라니까요. 네, 이 답 받고 끝내겠습니다. 자, 상임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었잖아요, 내가. 민권위는 9페이지 답을 했어요. 이충상은 16페이지 답을 했어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나는 한 페이지 했어. 왜? 기분 나빠서 안 썼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둘째, 시간이 없어서 안 썼다.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었어요. 셋째, 해당 사항이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금 답을 못 했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을 하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없으면, 그렇게 했으면 위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해당 사항이 거의 9개 이상이 동일해요. 근데 왜 답을 안 했어요? 저희한테 왜안 답할 시간을 말입니다. 자, 무슨 한 달이 아니고 저에게 답할 시간 준 것은 단 이틀입니다. 그 이틀 기간 자, 동안에 그러면 그 답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앞으로 작성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상임위원은 작성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 현재 또한 작성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시간을 준다면 답변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소한 위원회에서 한 답변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상임위원에 한 답변도 맞추지 못하는 저렇게 무성의한 상임위원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저 상임위원 때문에 그동안 A 맞은 거, 오류 되거나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관리 책임 있어요, 없어요? 저 답변이 시정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결과와 상관없이 저 답이 보완대로 가는지, 그 다음에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행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장관 되신 다음에 개헌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다음으로 김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장관 되신 다음에 개헌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그냥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개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치 공세다. 이것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네. 예.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개헌을 안 할 거다. 해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될 거다. 그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개헌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한테 장관으로 가서 개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당연히 없으시죠? 네. 네. 설령 개헌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국회가 과반수 의결로 요구하면 바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사실상 개헌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것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아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헌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77조에 보면은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을 이를 해제해야 된다. 대통령실이 이 조항을 정확하게 지정한 겁니다. 맞죠? 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계엄이 발동돼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해제를 요구하면은 계엄은 해제됩니다. 이것이 100% 진실이면은 대통령실 얘기가 맞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거짓 정치 공세고 괴담이 됩니다. 근데 계엄법 제13조에 보면 여기 PPT를 저 중간중간에 제가 이건 띄우라고 안 했군요. 계엄법 13조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보면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계엄법상 현행범으로 현행범입니다. 또는 구금돼서 계엄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 만큼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면 거꾸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진실이 되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현행범의 정의는 뭘까요? 한번 저기 떠 있지 않나요? 네.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 정의가 있습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의 정의입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이거 말고 대한민국에서 현행범의 다른 정의를 알고 계신 거 없죠? 네, 처음 봤습니다. 네. 현행범은 범죄의 내용이 규정이 안 돼서 대단히 폭넓게 적용 가능한 개념입니다. 가령 누가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유언비어를 유포한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 있는 대비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이 대비계획 세부 자료입니다. 이 중에 13 자료가 떠 있을 겁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 정확한 명칭은 대비계획 세부 자료 13은 여소야대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입니다. 그중에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집회 시위와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을 발표해서 합수단은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한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해서 일격을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7년에 이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하신 적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 작성 사실은 2017년에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겠죠, 당연히. 2017년 당시 후보자는 계급과 직책이 합참작전본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17년에 이 문건이 작성된 건 팩트인데 합참작전본부장이면 꽤 고위직인 후보자도 몰랐다는 겁니다. 즉, 이 정도의 문건 작성은 극소수 외에는 군 고위 장성들조차도 몰랐던 게 당연하겠죠. 만약 후보자가 이 시점에 이걸 아셨다면 되게 황당하다고 하고 반대 이상하게 생각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만일 지금 이 시점에서 권력 어디선가 계엄 논의가 있어도 정부 여당과 군 관계자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2017년 후보자의 경우를 비추어 봐도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렇겠죠. 자, 이 계엄 문건에 대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란하게 조사했지만 무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추미애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계엄 문보를 제기했을 때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아주 똑같이 펄쩍 뛰면서 부인했습니다. 결국 2017년 계엄 문건 작성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추미애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부 여당이나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왜? 문건은 작성되었지만 문건 작성만으로 실질적 내란 위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현천의 계엄 문건 작성 직권 남용은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문건을 작성하고 은폐한 기우전과 소강원 당시 기무사 5처장과 610 부대장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제가 관심을 이렇게 못 중요한 거 군에서 쿠데타 계엄 음모가 있었던 건데 이거 모르시나요? 이런 거 다 모르나요? 이렇게 중요한 논의가 됐는데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 그 다음 관심이 PPT로 없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 요건을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가안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합니다. 즉 계엄 선포 검토도 건의도 국방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죠? 이건 아시죠? 네. 자, 그 다음 PPT. 헌법 77조와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에 체포, 급음,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고 건의하는 계엄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장관 되실 거니까 이건 아시겠죠? 예. 그 다음 PPT 보여주시죠. 박근혜 계엄 문건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서 방통위가 주관하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하고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 사이트 SNS 계정 폐쇄 및 검거 사법 처리한다는 단계적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모르시는데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모르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계속 오늘 찬찬하게 묻겠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말씀하시는 걸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장관이 그래서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매주 골프 치셨다라고 속기롭게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과를 여전히 하시지 않고 아까 위원장께서 여쭤봐서 오해가 있었다면 정정하겠다. 그걸로 끝이실 겁니까? 다시 진지하게 사과하실 겁니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잠깐만. 그 말씀을 드릴 잠깐만. 때요. 네. 진지하게 하세요. 제가 장난쳐요? 말씀드릴게요. 잠깐 있어봐요. 사과 말씀 드릴게요 하고 딴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사과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잠깐만. 노무현 대통령 매주 골프 쳤다고 이야기했으면 왜 그런 발언을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가만히 하는 있어 겁니다. 보세요. 왜 근데 큰 소리를 진지하게 치세요? 사과 말씀을 하시라고. 왜 큰 소리를 치세요? 성안된 문자로 조용히 얘기하셔도 자, 얼마든지 들리니까 성안된 천천히 문자로 얘기하세요. 사과해 보세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그 전제를 어떤 모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근거로 해서 거의 매주 이렇게 운동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물론 이제 그 표현에 너무 이렇게 표현이 과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장관. 예. 물을게요. 안 되겠네요. 장관은 그 정도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누가 확인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 확인을 한 게 아니고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확인 안 했죠? 물론 했어요? 안 했어요? 의원님께서 확인 안 말씀하신 했잖아요.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근거로 제가 말씀드렸다고 앞에 서두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 의원이 아니고 네. 속기록 지금 안 되겠네요. 정회하고 속기록 가져와야 네. 되겠네요. 가져오십시오. 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의 매주 골프를 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네. 누가 이야기할 것과 상관없이 네. 본인이 확인한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톤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 그거는 모 의원의 얘기를 다 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옳은가 그런가 그거 판단 안 돼요? 자, 장관은 누가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의 일이건 노무현 대통령 골프의 일이건 그걸 전언해서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의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사과를 다시 제대로 해보세요. 그 표현이 과했다면 그 표현이 그렇게 과했다면이 생각합니다. 아니라 하지만 잠깐만. 네. 표현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 골프를 쳤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매주 골프를 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찌나 할 일이 없었는지 매주 골프를 나갔네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표현의 부적절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에게 묻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를 골프를 치지 않은 사실관계를 본인이 확인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허위로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법리적으로는 사자 훼손에 해당하는 것을 국회에 지금 그 후손이 있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법의 심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에 대해서 본인의 무엇이 잘못된가를 사과하라고 했는데 장난쳐요 지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자주 치셨다는 것을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것을 잘못 말해서 죄송하다. 누구한테 지금 유감이라고 어디다가 우리가 여기 무슨 일본 총리 얘기 듣는 줄 알아요? 다시 사과해 보세요. 자주 운동을 자주가 아니라 매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얘기하세요. 본인이 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해서. 얘기하잖아요. 자주 운동을 하신 것은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다 알죠? 누가 다 알아요? 자, 장관 장난치지 말고 본인이 한 얘기 똑바로 기억해서 필요하면 정회를 요청해서 속기록 갖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박선원 자, 의원님. 자주 하셨다는 표현을 사과해요. 박선원 의원님. 사과하라니까 똑바로 해봐요 다시. 했잖아요. 유감이다고. 표현이 가했다면. 그러나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고 자주 운동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거의 김영일 매주라고 장관, 했지 않습니까? 김영일 장관은 것도 아니고 자주 훈련하는 것과 매주 훈련하는 걸 구별 못해요. 매주가 아니라 거의 매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매주와 자주가 같습니까? 김영일 장관 국어 그 정도로 해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 노무현 표현이 대통령을 직접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과해 보세요. 그게 바로 사자 명예훼손의 뜻이에요. 사과해 보세요. 그 표현이 표현이 과했다면 아니라 제가 사실에 유감스럽게 대해서 생각하고 인지하지 말씀드렸고 못한 것 사과하세요. 그 표현은 자주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근거를 찾으십니까? 아니, 여기 있는 분들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아니, 박선원 의원님, 그만 좀 하시지요. 아이, 장관님. 풀 좀. 김민석 의원님, 마무리. 예, 예. 자,